안녕하세요. 오늘은 캐리어 트랜스포터에 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. 캐리어 트랜스포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드리프트이고 두 번째로는 디퓨전입니다. 캐리어의 드리프트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제일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과정은 바로 전기장이 흐른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디퓨전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농도 차에 의해 발생되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. 그럼 이 전기장이 이 드리프트 오브 캐리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했는데, 그런 전기장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종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 왼쪽 그림은 전기장이 없을 때이고 오른쪽 그림은 전기장이 있을 때입니다. 이 오른쪽 그림처럼 이 전기장이 없을 때는 이 전자가 랜덤하게 모션을 하지만 이제 움직이는 거리는 없습니다. 즉 넷 커런트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하지만 전기장이 흐를 때는 이게 랜덤 모션을 하는가 동시에 이 전자의 위치가 바뀝니다. 이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즉 넷 커런트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오른쪽 그림은 이 전기장의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이니까 오른쪽이 플러스고 왼쪽이 마이너스인 것을 알 수 있고,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전자의 이동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설명할 것은 모빌리티입니다. 이 모빌리티는 단위 일렉트릭 필드당 이제 전자의 속도를 의미합니다. 단위로는 제곱 센티미터 퍼 볼티지 세크입니다. 이 모빌리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스캐터링인데, 이 스캐터링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하나는 포논 스캐터링, 두 번째는 임퓨리티 스캐터링입니다. 이 포논 스캐터링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스캐터링이 심해집니다. 그럼 임퓨리티 스캐터링 같은 경우는 포논 스캐터링과 반대로 온도가 낮아질수록 심해지게 됩니다. 그럼 저희가 이제 모빌리티를 배웠고, 이 모빌리티를 통해 구할 수 있는 식이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컨덕티비티입니다. 이 컨덕티비티는 시그마는 NQ mu N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이 컨덕티비티는 예를 들어서 N타입으로 도핑을 했을 경우 나타내는 컨덕티비를 예로 든 것입니다. 그러면은 N은 전자의 농도, 그리고 Q는 전하량, mu N은 전자의 모빌리티,
그러면은 이 컨덕티비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레지스티비티가 있습니다. 이거는 비저항이라고 하면서 이제 컨덕티비티와 역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. 그럼 우리가 이제 컨덕티비티를 알았으니까 또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이 전류 밀도입니다. 전류 밀도는 컨덕티비티의 전기장을 곱해주는 것입니다. 그러면 NQ, μ, N 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또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저희가 레지스티비티를 알 수 있으니까 또 저항값을 알 수 있죠. 그러면 레지스턴스는 비저항 곱하기 단면적 분의 L입니다. 단면적 분의 높이인데 이 저항값 레지스턴스에서 이제 또 파생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시 레지스턴스입니다. 이거는 이 단면적이라고 했는데 보통 저희가 오메가 t라고 많이 놓습니다. 이때 이 시 레지스턴스는 이 L 값과 오메가 값이 W 값이 같은 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약분이 되어 이제 t분의 비저항. 근데 저희가 보통 이 t 값을 1로 많이 놓기 때문에 이 시 레지스턴스는 보통 이 비저항 값이 나오게 됩니다. 그럼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해보면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. 이 그래프 해석은 저도 배울 때 매우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.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세로축은 로그 스케일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가로축은 온도인데 이게 특이하게 온도 T분의 1로 역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고 왼쪽으로 갈수록 하이 템퍼러처가 됩니다. 그러면은 저희가 이 모빌리티 할 때 모빌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포논 스캐터링과 임퓨리티 스캐터링이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 표를 보시면은 이 점선이 이 모빌리티에 관한 그래프인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온도가 낮아질수록 이 임퓨리티 스캐터링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하이 템퍼러처를 보면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 모빌리티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정리를 여기 써보면은 온도가 낮아질수록 그러면은 온도가 낮아질수록 임퓨리티 스캐터링이 커지니까 그러면 스캐터링이 커지면은 저희가 컨덕티비티를 계산할 때 시그마는 NQ라고 했는데 이 스캐터링이 작아지면은 이 컨덕티비티 또한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그리고 온도가 높아지면은 레티스 스캐터링이 증가하여 모빌리티가 또다시 감소하고, 그러면 컨덕티비티도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컨덕티비티가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게 모빌리티는 감소를 하지만 이 컨덕티비티는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왜 올라가는 것일까요? 그 이유는 이 온도와 관계가 있습니다. 온도와 관계가 있는데, 이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 컨덕션 밴드, 밸런스 밴드, 여기에 페르미 레벨이 있다고 하면은 이 페르미 레벨에 있는 전자가 이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여기하기 쉽기 때문에 이 N값이 증가하게 됩니다. 근데 이렇게 모빌리티로 인해 감소하는 양보다 이 온도가 올라가서 이 전자의 농도가 높아지는 상승세가 더 크므로 이 컨덕티비티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. 이제 그러면은 이제 컨덕티비티를 봤으니까 이제 세미컨덕터와 메탈의 레지스티비티를 한번 보겠습니다.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 역수가 아니라 그냥 T이므로 여기가 고온, 이쪽이 저온이 되겠습니다. 이 메탈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갈수록, 메탈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레지스티비티가 증가합니다. 그러면 온도가 증가하면은 이 레티스 스캐터링이 증가해서 모빌리티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죠. 근데 왜 메탈에서는 이 컨덕티비티가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는 것일까요? 그 이유는 메탈 같은 경우는 밴드갭을 그렸을 때 여기 사이에 간격이 없고 전부 다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N값은 거의 일정하게 됩니다. 따라서 이 모빌리티에 대한 영향만을 받기 때문에 이 모빌리티가 온도가 올라갈수록 모빌리티가 감소하고 결국에 컨덕티비티가 감소하게 됩니다. 근데 컨덕티비티는 레지스티비티의 역수니까 이게 컨덕티비티가 감소하면은 이 레지스티비티는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세미컨덕터는 왜 온도가 올라갈수록 왜 감소를 하는가? 그 이유는 아까 이 그래프에서도 말했듯이 세미컨덕터에서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모빌리티는 레티스 스캐터링으로 인해 모빌리티는 약해지지만 이 전자의 농도가 올라가는 상승세가 더 크기 때문에 N값이 매우 커서 이 컨덕티비티가 결국에 증가하게 돼서 이 레지스티비티와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비저항 값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. 네, 오늘은 캐리어 트랜스포터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